15년간을 고통 속에 보내면서 많이 울었어요. 와, 진짜 너무 괴로웠습니다. 본인이 그렇게 하고 있는지조차 몰라요. 안면신경마비가 찾아왔었습니다. 목소리가 점점 이상해지기 시작을 했어요. 이 장애의 원인을 신경의 문제로 보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경험상 그것은 잘못된 정보라고 생각합니다. 연축성 발성장애는 여성분들한테 더 많이 나타납니다. 여성분들이 더 이 장애를 많이 겪는 이유는 연축성 발성장애 극복할 수 있습니다. 적응 생활을 다시 할 수 있었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 치료를 하고 나서도 후유증이 이렇게 길게 남더라고요. 고등학교 때까지는 반에서 거의 모르는 사람 내 안에 살아서 숨을 쉴 때마다 보이는 사람. 안녕하세요. 가수 연규성입니다. 저는 과거에 연축성 발성장애를 아주 심하게 겪었던 사람입니다. 거의 의사소통이 불가능할 정도였습니다. 사실 아직 가수로서 노래를 할 때 불편함이 조금 남아있긴 합니다만 다행히 정말 많이 회복되어 일상적인 생활에는 지금 제 목소리를 들으시다시피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정말 많은 방법으로 치료를 시도를 해봤고 많은 실패도 있었습니다. 거의 다 실패였죠. 근데 결국 열심히 노력한 끝에 이 장애를 어느 정도 극복하게 되었습니다. 방법이 없을 줄 알았는데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이 채널을 개설한 이유입니다. 제가 겪어왔던 경험을 토대로 제가 찾아낸 방법들과 연축성 발성 장애에 대한 저의 생각 등을 공유함으로써 저처럼 연축성 발성 장애로 고통받고 계신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입니다. 오늘이 바로 그 첫 영상입니다. 앞으로 잘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잘할 수 있도록 많이 응원해 주세요. 자, 오늘 첫 영상의 주제는 바로 연축성 발성 장애가 생기는 이유입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도대체 왜 연축성 발성 장애가 찾아왔는지조차 알지 못하고 그저 이 사막에서 막 바늘 이렇게 찾듯이 치료할 수 있는 곳을 찾아다니고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진짜 누구나 아는 말이죠. 어떠한 병이든 또는 장애든 그 원인을 알고 현재 내가 어떠한 상태인지를 알면 치료 방법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첫 번째 주제인 연축성 발성장애가 왜 생기는지 그 이유에 대해 아는 것은 제가 봤을 때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연축성 발성장애, 진짜 지겹죠? 의학적으로 연축성 발성장애는 후두 근육의 국소성 근긴장 이상으로 정의됩니다. 즉 말을 할 때 목소리를 내는 근육들이 비정상적으로 이렇게 수축을 하면서 이렇게 쥐어짜는 듯한 소리, 그 다음에 떨리는 소리, 문장이 끊기는 증상들이 나타나는 장애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이런 증상들이 나타날까요? 그죠? 갑자기 그것도. 과거에는 제가 처음 이제 이 연축성 발성 장애를 이렇게 겪었을 때 그때쯤 과거에는 한 15년 전이죠. 이 장애의 원인을 뇌에서 후두 근육으로 가는 신경의 문제로 보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런 그 내용이 아직도 있어요. 하지만 제 경험상 그것은 잘못된 정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신경의 문제라면 발성 훈련을 통한 증상의 개선은 이루어지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저의 경우, 그리고 제가 이제 레슨을 통해서 치료해드린 연축성 발성장애 환우들의 경우도 이 발성 훈련을 통해서 증상이 진짜 많이 개선이 돼서 현재 아무런 문제 없이 일상을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쳤죠, 당연히. 제가 생각하는 연축성 발성장애의 근본 원인은 바로
잘못된 발성 습관과 스트레스입니다. 뭔가 그지 대단히 막 이렇게 특별한 원인이 아니라서 조금 당황스러우시죠? 이 원인은 아마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원인일 겁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그게 원인이라고 확신할 수 없었을 테지만 실제로 이 병으로 고통을 받다가 현재는 고쳤고 타인까지 고쳐준 사람이 하는 말이라면 저는 충분히 의미가 있는 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발성 습관과 스트레스가 원인이 맞습니다. 제가 발병했던 시기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제 어떤 그때 당시에 저의 어떤 습관, 상황 뭐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저는 회사 생활을 하던 시절에 굉장히 심한 스트레스를 겪으면서 안면신경마비가 찾아왔었습니다. 이 왼쪽에 찾아왔었어요. 그리고 그때쯤부터 목소리가 점점 이상해지기 시작을 했어요. 평소에는 이렇게 멀쩡하다가 말을 딱 하려고 하면 갑자기 목이 탁 조여들고 단어가 끊기고 아예 시작 자체가 안 되고 그리고 말을 이어가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호흡이 쭉 이어가질 않고 당연히 호흡도 매우 부자연스러워졌었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를 또 생각을 해보면 그때 당시에 노래하는 발성은 정말 강하게 이렇게 목을 조이는 발성이었고 그리고 상당히 비효율적으로 힘으로 막 밀어붙여서 고음을 울리는 그런 발성을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노래 연습을 10년 이상 해왔고 그랬더니 어느 날부터 서서히 목소리에 불안함이 생기기 시작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좀 걸걸해지고 많이 좀 떨렸었어요. 이 두 가지 요소, 네 가지인가요? 두 가지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결국 자연스럽고 편하게 소리를 내거나 말을 하는 느낌을 잃어버리게 되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편하게 말하는 느낌을 사실 뭐 평생 아예 생각해보지 않고 살잖아요. 그죠? 저 역시 그런 생각을 당연히 전혀 해보지 않고 살았었고 그 느낌이 무엇이었는지조차 알 수 없었고 당연히 다시 찾을 수도 없었습니다. 사실 그거 생각하면서 하는 게 더 이상하잖아요. 그죠? 아무튼 그렇게 저한테 연축성 발성 장애가 시작이 되었고 15년, 사실 뭐 지금으로 따지면 거의 뭐 20년이죠. 뭐 아직은 살짝은 불편함이 남아있으니까 그 15년간을 그때는 아예 말도 못했던 그 15년간을 진짜 늪에 딱 빠져가지고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았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하셨거나 현재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스트레스, 진짜 스트레스 문제죠. 스트레스는 몸을 경직시킵니다. 우리는 흔히 스트레스를 마음의 문제로 생각하지만 사실은 몸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물리적인 반응이기도 합니다. 스트레스에 지속적으로 노출이 되면 몸은 계속 긴장 상태에 이렇게 있게 되고 이런 긴장이 누적되면서 결국 발성 근육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아마 이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일 겁니다. 그렇죠? 뭐 스트레스가 몸에 좋지 않은 건 당연한 거고요. 그런데 잘못된 발성 습관은 굉장히 직접적인 요인입니다. 연축성 발성 장애에 상당히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이 부분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 이게 젓가락질하는 습관이나 여러 가지 운동을 배우거나 운동하는 걸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목소리를 내는 것도 결국 목의 근육을 활용하는 운동이기 때문이에요. 젓가락질 하는 방법을 처음에 잘못 배우면 그거 고치는데 상당히 애를 많이 먹습니다. 아무리 이거 하려고 해도 잘 안 돼요. 그리고 운동을 배울 때에도 올바른 자세를 잘 배웠다가도 어떠한 요인에 의해서 한번 자세가 흐트러져. 그리고 그게 몸에 익어버리면 다시 올바른 자세로 교정하는데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게 됩니다. 목소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알 수 없는 어떤 요인에 의해서 목소리를 내는 것에 잘못된 습관이 생겼고 그것이 유기적으로 자연스럽게 잘 작동하던 발성에 하나둘 영향을 미치면서 그게 서로 막 영향을 미치면서 전체적인 밸런스가 무너진 상태가 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 바로 연축성 발성장애인 것입니다. 상당히 다양한 요인이 있지만 그중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대표적인 요인 중 하나가 바로 목을 조여서 말하는 습관입니다. 이게 되게 무서운 게 이런 습관이 생긴 게 정말 무서운 이유가 본인이 그렇게 하고 있는지조차 몰라요. 뭔가 이상해지긴 했는데 그게 뭔지를 모른다니까요. 목소리를 잘 내는 일반적인 사람들도 목을 조여서 말하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진짜 많이 봤어요. 연축성 발성장애는 여성분들한테 특히 더 많이 나타납니다. 여성분들이 더 이 장애를 많이 겪는 이유는 여성의 경우에 높고 얇고 그런 목소리를 꾸준히 내야 하는 상황에 많이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목소리가 더 예쁘고 여성스럽다는 느낌으로 인식이 되기 때문이죠. 선생님, 그리고 상담사, 콜센터 직원, 강사 또는 저처럼 노래하는 사람, 하루 종일 말을 해야 하거나
소리를 많이 내야 하는 직업군의 경우에도 이런 좋지 않은 습관이 생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결국 이 스트레스 등으로 몸이 경직이 되고 잘못된 발성 습관으로 목이 조여지는 증상이 원치 않게 튀어나오는 것이 바로 연축성 발성 장애인 것입니다. 따라서 연축성 발성 장애를 해결하는 방법은 이 잘못된 발성 습관을 개선하고 스트레스를 지속적으로 잘 관리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직접적인 치료 방법입니다. 직접적인 치료 방법. 사실 우리가 스트레스에서는 완전히 자유로워지기가 쉽지 않아요. 그죠? 스트레스를 안 받고 살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잘못된 발성 습관은 얼마든지 개선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 스스로가 그걸 배워서 진짜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극복하겠다는 그런 강력한 의지입니다.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빨리 치료하고 싶은 마음에, 그리고 답답한 마음에 보톡스 맞고 하는 경우 되게 많은데요. 사실 보톡스가 뭐 일시적으로는 증상을 완화시켜 줄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치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아마 해보신 분들은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사실 저는 보톡스를 단 한 번도 맞지를 않았습니다. 조금은 느리고 힘들지만 올바른 발성 습관을 들이기 위해 끝까지 노력하다 보면은 지금 듣고 계시는 이 제 목소리처럼 편안한 목소리를 언젠간 찾을 수 있다고 저는 정말 100%, 1000%, 10,000%, 1억% 저는 확신합니다. 진짜 연축성 발성 장애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야기가 길었네요. 다음 영상에서부터는 제가 연축성 발성 장애에 대해 가지고 있는 저의 생각들과 그리고 매우 효과적이지만 쉽게 해볼 수 있는 어떤 간단한 연습 방법들을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몇몇 분을 좀 선정을 해서 저와 함께 한 달간 열심히 발성 훈련을 해보면서 과연 연축성 발성 장애 증상이 개선되는지 등의 어떤 챌린지도 한번 진행을 해볼 예정입니다. 좀 재밌을 것 같지 않아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연축성 발성 장애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좀 들려주세요. 본인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연축성 발성 장애와 관련하여 궁금한 내용도 편하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아는 한 열심히 말씀을 드리고 또 아픔 또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혼자서 버티지 마시고 함께 이야기 나눠요. 분명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힘내세요.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자, 오늘 저희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긴 시간 이야기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다들 아시죠? 네. 자, 그럼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